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지스타트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강좌, 본격적인 강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요. 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다룰 거는 우리 교재의 가장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응용 수리 부분입니다. 일단 파트 1, 수리 논리가 되고요. 우리 책은 크게 두 개 파트로 되어 있죠. 수리 논리, 그 다음에 추리 파트요. 물론 당연히 큰 파트로 봤을 때는 문제 파트, 해설 파트로 되어 있고요. 우리 해설 되게 두껍죠. 여러분들이 독학하시기에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강의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에는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 풀이가 사실은 정말 우리가 길게 공부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구나 라고 좀 활용하시면 돼요. 자, 우선 제일 첫 번째입니다. 기출 유형 파헤치기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출 유형과 그 다음에 기출 동형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기출 동형에 대한 것까지 쭉 볼 건데요. 응용 수리 부분만 보는 게 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씩 해보죠. 자, 일단 응용 수리는요. 유형이 두 개 유형으로 돼서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우리 교재에도 써 있죠. 제일 앞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은 네 문제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요. 방정식 활용 유형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농도, 속도, 일률,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방정식 유형이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로만 앞에 두 문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에서 보통 요 유형 하나,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 하나 이런 식 출제된 게 더 많으니까 보통 요걸 하나를 기대하는 거죠. 만약 얘가 두 문제가 나오게 되면 경우의 수 또는 확률 문제가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하나하나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언급하는 게 대부분의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험에서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된 거고요. 여기 추가하실 게 있습니다. 1번, 2번은 분명히 얘네들이 맞아요. 여기까지가 1번,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립 방정식을 푸는 형태, 이게 1차든 2차든 이 푸는 형태가 후반부, 15번 이후의 후반부에서 등장하죠. 17, 18, 19 정도 사이에서 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립 방정식 연산 유형에 또 한 문제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20번 문제가 계속 수열 형태로 나오고 있죠. 이 수열의 난이도가 좀 이제 매번 달라지긴 하는데요. 계산형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인 넌센스도 들어가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딱 봤을 때 뭔지는 알겠는데 계산이 필요한 수열 있죠. 그래서 계산형 수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귀납적 추론으로 대부분 추론이 가능하죠. 시간이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요 계산형 수열까지 봤을 때 보통 응용수리 파트에 넣어서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계산이니까 단순히 심플하게 보면. 그래서 총 4개 문제 정도가 응용수리 문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20문제 중에서 4개 문제면 5분의 1입니다. 20%에 해당해요. 20% 정도가 응용 수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실제로 어떤 문제 형태가 출제가 됐고 기출 동형들 어떤 거인지 하나씩 보죠.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배수와 약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10초 컷이라고 써놓는 건요. 진짜 좀 빠른 풀이가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 교재 해설은 대단히 상세한 해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 교재 해설 안에 이렇게 하면 좀 빨라요라는 합격자의 빠른 풀이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빠른, 좀 더 합리적인 실제 시험장에서 사용하실 걸 또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보시는 것과 책 강의를 보시는 거에 해설의 차이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해볼게요. 일단은 배수와 약수 유형을 먼저 보고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문제 유형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진짜 중학교 때 봤었던 연립방정식 유형이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정말 중학교 때 봤었던, 고등학교까지도 아니에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봤었던 연립방정식 유형을 다루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푸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10초 컷이라고 써놓는 것들은 실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0초 컷을 하셔야 되는 걸 써놓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의무사항을 써드린 거지 저의 어떤 자랑을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초 컷에 할 수 있게, 도달할 수 있게 공부하시고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해시켜 드릴게요. 보죠. 자, 우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원래대로라면 작년 취업 박람회 참가자 수는 800명이었다. 남성, 여성 합쳐서 800명이었다고 나왔고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800명을 x 플러스 y는 800식으로 세운단 말이죠. 이렇게 합시다.
x 플러스 y로 할게요. 남자가 y 염색체를 가졌으니까 y를 남자로 하고 x를 여자로 합시다. x 염색체, xy 염색체. 자, 그래서 xy 합쳐서 800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요. 이 중에서 남성 참가자가 4%, 여성 참가자가 2%만큼의 변동이 있었어요. 작년보다 둘 다 증가했고요. 그래서 총 26명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증가분만 계산을 하면 되고요. 여성 참가자 2%니까 0.02 x, 그 다음에 남성 참가자는 4%니까 0.04 y 이렇게요. 증가해가지고 합쳐서 26명이 증가했다. 이게 우리가 푸는 일반적인 방정식이란 말이죠. 이걸 풀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올해 남성 참가자를 구해야 되니까 올해 남성 참가자는 4%가 증가한 1.04y 이게 몇인지를 구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죠. 하지만 우린 이걸 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아셔야 돼요. 저는 무의미한 건 쓰지 않습니다. 매우 귀찮은 타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써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마지막 질문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을 풀기 위한 마지막 연산은 뭔지를 살펴보시면 사실은 그게 정답을 찾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죠. 기본적으로 GSAT가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내 눈에 분명 어느 한 놈은 정답이었다는 거죠. 5개 중에 한 놈은. 그리고 요 놈이 가지는 특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앞에다 좀 써놨는데 배수와 약수라고 써놨죠. 대체적인 방정식들은 이렇게 곱하기를 쓰게 되고요. 0.02랑 곱했다는 것, 0.02x가 어떤 놈이라는 게 되냐면 0.02의 배수라는 놈이 되죠. 물론 우리는 소수에다가 배수라는 명칭을 붙이진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대단히 좀 복잡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심플하게만 본다면 0.02로 나뉘어지는 숫자가 0.02x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마지막 질문인 올해 남성 참가자는 1.04가 곱해진 숫자겠죠. 하지만 사람 수니까 소수점인 걸 배제한다면 104의 배수겠죠. 이 중에서 104로 나뉘어 떨어지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배수와 약수라고 써놨습니다. 대부분의 연립방정식은 식을 세우는 것, 식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배수나 약수의 관계에서 어떤 놈이 정답일 거다를 떠올리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초 컷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 비율이 까다로울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계산이 1.04y라면 104의 배수고 이 중에 10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104한테 5를 곱해서 나오는 520, 1번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방정식 파트는 요 배수와 약수에 근거해서 정답을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풀다가 하나라도 이런 게 나와서 이렇게 좀 빠르게 풀 때 우리가 이거 버프 받아서 한 문제를 더 풀게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점수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요. 떨어지는 분들, 합격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진짜 한두 문제 차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더 얻어가면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